자, 조선 상인, 그런 상인입니다. 조선 상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?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. 임상옥. 그렇죠. 예, 그래서 임상옥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. 임상옥. 이렇게 생기셨나 봐요. 근데 뭐 이거는 상상화입니다. 그렇죠? 예, 임상옥의 얼굴 그 실물을 보고 그려놓은 초상화는 없는 상태입니다.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, 예, 조선 후기에 큰 인삼 상인이었죠. 예. 그래서 임상옥은 1779년에 출생을 했고요. 또 1855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몇 살을 사신 거죠? 76세까지 사셨네요. 그죠? 옛날 분 치고는 꽤 오래 사셨어요. 76세까지 사셨는데 1779년이면 정조 4년입니다. 정조대왕께서 1776년에 즉위를 하셨어요. 1776년은 미국의 독립선언한 날이고요. 또 제임스 와트가 최초로 증기기관을 납품한 날이고요. 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한 해이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1776년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인데 이 조선에서는 개혁군주라고 불릴 수 있는 정조대왕께서 즉위를 하신 날이고, 예. 그리고 이 정조 때 상업이 정말 척박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정조 때 상업이 좀 번창을 했었다라는 거죠. 그 시기에 임상옥도 태어납니다. 1779년에 출생을 했죠. 자, 임상옥은 인삼 장사를 했다고 했는데 인삼 장사를 그럼 어떻게 했냐?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냐? 아니었습니다. 다 밀무역이었습니다. 대부분은 다 밀수한 거예요. 밀수. 그럼 물건만 팔아가지고, 그러니까 인삼만 팔았을까? 판 게 아니고요. 뭔가를 들여오기 위해서 물건을 판 거죠. 수출을 왜 합니까?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겁니다. 예. 수출과 수입이라고 하는 건 늘 같이 다니는 것이죠. 그럼 우리는 뭘 수입했지? 뭘 수입했지? 이게요, 이분의 성함은 뭔지 몰라요. 근데 이게 경기도 무슨 박물관에 있는 초상화인데, 이분의 이 모습하고 뒤에 있는 이 배경들을 보면요,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. 이게 19세기 말엽에 지체 높으신 어떤 양반의 초상을 그린 건 모양이에요. 여기 보면요, 이분이 입고 계시는 이 조끼, 비단입니다. 이분이 쓰고 계시는 이 탁자, 뒤에 있는 탁자, 저기 있는 탁자, 또 여기 꽃이 꽂혀져 있는 이거 있잖아요, 파란색 꽃병, 저거 조선에서 못 만들었습니다. 이런 가구도 조선에서 못 만들었습니다. 이 서책들도 분명히 중국제입니다. 이것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. 이런 것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. 그러니까 저런 거를 수입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. 그게 무역이었던 겁니다. 그 당시에는. 그러니까 양반네들이, 지체 높으신 양반네들이 이렇게 고상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무역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내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. 지금 마치 말이죠, 북한의 고위 관리들 집에 가면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. 하지만 밖에 내놓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. 자기들끼리는 뭐 자랑도 하고 그러지만 내놓고는 얘기를 못 해.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, 이게 지금. 그래서 다 집집마다 뭐 이런 걸 갖다 놓는 거예요. 예, 저거를 이제 사와야 되는 거지. 그리고요,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입 액수로, 수입 금액으로 1위였던 품목이 진짜 재밌어요. 그게 모자더라고요. 모자가 수입 1등 품목이에요. 바로 이 모자입니다. 이게 지금 이 빔 프로젝터가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, 이분이 쓰고 계시는 이 모자 보세요. 러시아 사람들 쓰는 것 같죠? 예. 이런 거. 그 다음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남바우라고 뭐 곰바우 뭐 이런 것 아실 거예요. 그죠? 이게 털모자 같은 거죠. 그런 털모자, 즉 모피가 달려있는 것들은 다 중국에서 수입된 겁니다. 굉장한 돈을 주고 수입을 한 거예요. 그게 1년에 뭐 엄청난 숫자로 들어왔대요. 예. 그러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도 뭔가를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. 그 수출 품목이 인삼.
이었던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뭐 백파선 여성도공, 여류도공 말씀을 뭐 언뜻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의 여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, 굉장히 대단한 분이 있었죠. 나라 전체를 다 흔들어 놓았던 그런 분입니다. 대단한 정조 대왕께서 와,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정조께서 최재공한테, 최고의 권력자잖아요. 최재공, 네, 좌의정이었습니다. 영의정이 없는 좌의정이었어요. 최재공한테 저 사람 이야기 좀 당신이 써보시오 해가지고 만덕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. 만덕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. 최재공이 직접 썼어요. 그럴 정도로 대단한 김만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. 김만덕. 자, 또 퀴즈를 안 낼 수 없죠? 네, 퀴즈를 안 낼 수 없습니다. 제주도는 우리 삼다도라고 부르잖아요. 삼다도. 뭐가 많다 이게.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또 여자가 많다. 근데 여자가 왜 많죠? 네? 예, 죽어서요. 자, 퀴즈입니다.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도에는 남자 무엇의 숫자가 작다. 남자 무엇?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고요. 예. 화장실. 옛날에는 화장실 같은 거 없었잖아요. 예. 남자 화장실 따로 있을 리가 없죠. 네, 저기 계신 분. 돌하루방 숫자가 작다? 돌하루방은 제주도에만 있는데요. 네. 그게. 남자 도둑. 아니요. 네. 가장. 아닙니다. 예. 자, 왜 여성이 많지요? 남자가 죽어서. 그것과 관련됐습니다. 네. 네? 노비 아니요. 예, 유 선생님. 남자 어른? 성인? 아니요.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죠? 무덤 맞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센스가 대단하십니다. 예,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? 네, 저 마포에서 온 신한나라고 합니다. 신한나 선생님. 네,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. 예, 센스가 대단하십니다. 무덤입니다. 제주도에는 남자 무덤이 정말 얼마 없었대요. 왜? 바다에 나가서 죽었으니까. 풍랑으로 죽었으니까.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요, 남자가 태어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대요. 어차피 죽을 거니까. 예. 어차피 죽을 거니까.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, 제주도 어민들은요, 제주도를 떠날 수 없었거든요. 출입 금지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. 제주도를 떠나서는 안 됐어.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죽어. 그거였거든. 그래서 큰 배를 못 만들게 했어요.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그 고기잡이 배는 태우라고 하는 거였는데, 뗏목입니다. 제대로 된 배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만 파도가 치면 죽는 거예요. 예. 그랬었던 거죠. 아무튼 슬픈 섬입니다. 예. 김만덕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. 어릴 때. 어릴 때 아버지가 육지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신 거예요. 바다에서 빠지셔가지고. 그랬죠. 엄마도 금방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 완전히 고아가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외삼촌 댁에 맡겨졌다가 거기도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월중선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맡겨지게 됩니다. 기생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생이 된 거죠. 예. 원래는 양반집이었다 그래요. 그런데 관기의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생으로 자라게 됐고 기적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. 기생의 뭐라 그래요? 기생 족보라 그럴까요? 아무튼 거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. 예.